하여튼 그 일본에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할 형편이 안 돼서 그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2차 다시 이제 그때 이제 마침 친구의 그 형님이 이 원산 광명보통고등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있어서 그 친구의 추천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래서 한경영도 원산에 있는 광명보통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6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이제 미션,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광명보통고등학교를 찾아보니까 이 학교가 굉장히 또 유명한 학교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아주 또 재미있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이게 노래 좋아하는 분들 아실 텐데 한국 가곡 바로 이응열 작곡가 피아니스트 이번에 나중에 이제 고대 이제 음대 그 고대에서도 그 교수로도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이 광명보통학교에 31년부터 33년까지 재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봤듯이 29년부터 35년 그게 이게 겹치죠. 이게 같이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저 학생들 가르친 거죠. 참고로 이영렬 선생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고향 그리워 혹은 뭐 저 봄이 오면 바우고개 혹은 그 섬지박이 그 엄마가 뭐 그 성군을 굶더라고 하면 막 그런 아주 그냥 주옥 같은 그 가곡을 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이제 계속 이제 음악의 길로 가고 김창규 선생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계속 뭔가 새로운 거, 뭔가 하여튼 그 어떤 영적인, 정신적인 어떤 거를 갈구했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갈급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외부 세계와 펜팔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니까 교원 생활을 그냥 하긴 하는데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교회에 나가야 되고, 근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보다도 교회 생활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새로운 걸 갖다 탐구하기 위해서 마침 이제 에스페란토가 되기 때문에 그 에스페란토 연보가 일본에서 오면은 거기에 이제 에스페란토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 주소가 있고 그 중에는 뭐 그 외국인들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서 우연히 그 아그네스 알레산더 여사를 갖다가 이제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어디 있다라는 게 그 주소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다가 에스페란토로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해가지고 당신 나 바하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바하이가 도대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여사는 뭐 당연히 이제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그다음에 편지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펜팔로 예, 그 당시 말로는 통신거래로 요즘 말로는 펜팔로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또 결국은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을 이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가 이제 일본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에스페란토 된 거를 많이 이제 우편으로 보내주셨고 그걸 읽고 그 당시 그 관계 그때 있었던 일에 관해서도 제가 녹음을 해놓은 거 있어서 한번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생각이 말이요. 그 동정에서 말이요. 멀리서 본 바이교의 알렉산더라는 그런 생각이 나요. 그분이 에스페란티스트니까 나한테 나도 거기 배워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연감이 오는데 거기에 그 주소록이 다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이 알렉산더 여사가 동경 어느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쿠라이 호텔이라는 조그마한 서양식 여관이었던 모양이에요. 거기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다 편지를 냈어요. 그게 바이교라는 게 대체 어떤 거냐? 난 지금 예수교 신자인데 말이야. 신자인데 도무지 여러 가지 그 실증 마음 나고 마음 안 드는 점도 많이 있는데 도대체 바이교라는 게 어떤 게 좀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하니까 이분이다. 난 영어로 된 거, 난 영어를 잘 모르지만 에스페란토로 된 거, 일본말로 된 거, 그 팜플렛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그걸 보니까 말이요. 보니까 자 이래야말로 원래 참 우리가 바라는 동요 같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다음 나도 편지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이 책도 보내고 이래서 그 분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 만주사변이 일어나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바하뿐만이 아니고 또 이제 다른 펜팔 그를 하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자였어요. 중국의 공산주의자. 그래가지고 뭐 저 그 자본주의를 욕을 하고 제국주의를 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장개석, 뭐 백동 그 아주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제 일본 경시청에서 이걸 검열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또 본인 그 생각에 맞지도 않고 끝났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내가 예. 그 즈음에 만주사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했던 그런 시대였고, 그다음에 1945년, 35년쯤 돼서는 신사참배 문제로 기독교계에 분열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션 학교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용돌이 속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었겠죠. 거기에다가 또 2차 세계대전 1937년, 45년, 37년에 이제 중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학교에서 계속 신사참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유학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35년부터 9년 동안 일본 오사카에서 모직 상점을 경영을 해요. 그러니까 장사가 굉장히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만 이게 상뭔지 그래서 이거 모직이니까 옷이죠. 그래서 상호가 한만이라는 상호로 그래서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 그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하고 그 이렇게 만날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그러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상 그 도강증 그러니까 그 현해탄을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이제 그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뭐 바하이라든가 아니면 아그네스 알렉산더하고 이렇게 그 긴밀하게 교신을 하게 되면은 그 경시청에 이제 요주 인물로 하게 되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37년이 되면은 아그네스 알렉산더 여사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미국하고 적국 관계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일본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잠깐 또 들어보도록 하시죠. 내가 바이오를 믿는다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경찰이 한다면 이건 이상한 인물로 해서 아주 부자유할 거야. 이러면 바이오를 믿으면서도 말이요. 세상에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혼자만 난 바이오 혼자다. 이러고 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 여사도 다 쫓겨서 미국 갔었죠. 간 것도 내가 알았어요. 알면서 나는 그이는 동경에 있고 난 대판에 제가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딱 내가 이래서 알렉산더 여사한테서 그분이 나한테 보내준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나는 파이가 됐죠. 그리고 또 해방 후에 말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료만 보고 본인이 나는 바하이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그때부터 하셨더라고요. 예.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 그 만나 뵙지는 못했다. 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요. 저 아그네스 알렉산더와 관련된 이 웹사이트 자료에 보면은 여기 요걸 제가 번역을 했는데 1937년 아그네스는 벌써 그때가 62세입니다. 다시 일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그 기간에 어디를 갔냐면은 하이파이를 가요. 이스라엘. 하이파이를 가서
성지순례를 허락받고서 압돌바하 이후에 압돌바이에서 수호자로 임명을 받은 바이 공동체의 그 최고 이제 책임자 내지는 최고의 이제 그 리더죠. 쇼기 에펜디. 에펜디는 터키 말로 선생님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쇼기 선생님이라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불러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당시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만나기 위해 성지로 갔습니다. 그녀는 아그네사 알렉산더는 이전에 조부에게 바쳤던 아낌없는 사랑과 헌신을 그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압돌바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위에 있죠. 예. 그런 얘기는 이제 지금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이와 상관없이 쇼기 펜디는 바이 그때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 바이 세계 공동체의 전체의 어떤 그런 행정적인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책을 맡고 있었죠. 그런 분에게 그분을 이제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그 감사, 사랑과 헌신을 바쳤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쇼게 펜디도 그녀가 아그네스 알렉산더가 굉장히 귀중한 소중한 인물이었죠. 동양에 가서 그 먼 곳에 가서 바하이 신앙을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감사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은 그러니까 독일하고 연합을 해서 미국하고 대적을 했기 때문에 아그네스 알렉산더는 1950년까지는 일본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950년이 되어서야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그 얘기가 여기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은 항복을 하고 한국은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미군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또 다시 한 2년 있다가 6.25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3년 있다가 이제 휴전이 되는데 이 격변기에 김장희 선생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 중에 김장희 선생은 삼남 이녀의 그 삼남 중에 그 장남을 학도병으로 나갔다가 전사를 하는 불운을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 45년부터 55년까지 이게 뭐 협동조합, 뭐 어떤 조합의 상무이사 등등 해가지고 관직에 있었더라고요. 전매청에서도 일을 하고 본인 말로는 적성이 맞지 않지만 하여튼 피난살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관직에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성격상 가족들이 하는 얘기에 따르면은 고지식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당시 어수선할 때니까 관직에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음성적인 어떤 그런 일도 좀 협력을 하고 그래야 돼. 출세도 하고 부도 얻을 텐데 그런 일을 못했을 테니까 며느님 하는 얘기가 아주 우리 시아버님은 아주 고지식한 분이라서 그래서 사실은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바로 이 기간 중에 이렇게 관직